안녕하세요. 이번에 2026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시 합격 사례를 발표하게 된 경기 합격생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먼저 저의 성향과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시기별 공부법과 멘탈 관리, 운동 등 기타 영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차를 잘 보고 2차를 잘 보지 못한 케이스라 1차 공부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라는 사람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매우 게으른 편입니다. 많은 분이 자신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소개하곤 하시는데요. 저는 완벽주의 같은 거 없고 그냥 게으르기만 합니다. 잠도 하루에 12시간 이상 자는 게 기본이었고요. 잠에서 깨어나도 침대 밖으로 잘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MBTI가 INTP 성향입니다. 좋게 말하면 상상력이 풍부하고 논리적이며 변화에 잘 대응하는 편이지만, 반대로 잡생각이 많고 공감 능력이나 계획성이 떨어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인 ADHD를 정식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았습니다. ADHD 증상 때문에 일이든 공부든 시작 자체를 어려워하는 편이었습니다. 집중력도 매우 낮은 편이라 진짜 어떻게 공부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금세 다른 곳으로 주의를 빼앗기곤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제 스스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환경 통제가 누구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3년간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관리형 독서실에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독서실에서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점심시간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런 저의 성향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기별 공부법에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공부 방법에 앞서 제가 민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민쌤을 선택한 이유는 웹지도 때문이었습니다. 민쌤의 웹지도 샘플 사진을 보았을 때 단순한 표 형식이 아니라 도식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훨씬 직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수 3수 때도 변함없이 민쌤을 선택했던 건 강의의 깊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론반에서의 깊이 있고 풍부한 설명이 문풀 모고반 때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져서 큰 시너지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풀과 모고에서의 문제의 깊이는 감히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쌤이 굉장히 귀신 같았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여겼던 부분을 바로 모의고사 문제에 내셔서 자만하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험 유형에 맞춰서 발전된 문제를 가져오시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저 또한 기출을 분석하며 올해는 문학 영역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져야겠다라고 판단한 해가 있었는데, 그때 민쌤이 문풀 전면 개정을 통해 문학 영역 난이도를 크게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이론을 추가하시면 너무 신기하게 2년 후에 출제되는 걸 2번이나 겪으면서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의심 대신에 민쌤이 추가하셨으니 그냥 다 외우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쌤의 문제 트렌드를 따라가는 속도 역시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기별 공부법
공부법 중에서 논술에 대해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3학년도 시험이 초수였는데요. 초수 때 교육과정 점수는 66.67점이었지만 논술에서 15.67점을 받아 1차에서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이때 저의 불합격 원인이 논술이라고 생각해서 논술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2023학년도의 논술의 제 답안과 모범 답안을 비교해 보니 단순히 지문 내에서 찾아 쓰는 문제에서 감점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잘만 찾았었어도 18점은 확보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3년 기출문제부터는 지문에서 정답이 되는 영역을 형광펜으로 칠하며 정답이 되는 부분과 정답이 아닌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사진에 나타난 것과 같이 1번 문항은 노란색, 2번 문항은 분홍색, 3번 문항은 하늘색으로 구분하였고 단순히 교사의 전체 발문이 아니라 딱 이 부분만 정답의 근거가 되겠다 하는 부분만 나누어서 표시를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날 잡고 전년도 기출을 이렇게 분석을 하였더니 그 이후부터는 논술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4학년도에는 논술 19점을 받았고 올해 많은 선생님들이 시험에서 감점을 받았는데요. 저는 18.67점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논술이 무엇인지 감을 잡아서인지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논술에 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는데 큰 감점 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론반의 교육과정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수 때부터 교육과정 점수는 만족스럽게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의 합격 점수나 고득점은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공부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 재수나 삼수까지 큰 틀을 바꾸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초수, 재수, 삼수 시절의 공부를 통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에서 6월까지의 이론반 공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론반은 기본서를 읽을 마지막 기회다. 수직, 수평적 연결 문제를 생각하며 꼼꼼하게 읽자입니다. 저는 따로 문제풀이를 병행하지 않고 기본서 읽기, 영역별 기출, 단권화를 한 주의 루틴으로 삼아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출과 함께 이론반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공부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깊게 공부해 둔 덕분에 문풀이나 모고반 때 기본서로 돌아가지 않고도 문제 사례를 통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주간 학습 루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토요일 직강에서 나간 범위에 대해 월, 수, 금 복습을 했습니다. 매일 연달아서 기본서를 읽고 또 읽으면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1회독, 수요일에 2회독, 금요일에 3회독 겸 단권화를 진행했습니다. 간혹가다 너무 피곤한 날에는 단권화를 먼저 진행하고 회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론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졸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만성 피로처럼 깨어있는 내내 거의 졸았던 것 같아요. 문풀반처럼 손으로 쓰는 게 거의 없고 눈으로 책만 보다 보니 계속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이후에는 시간을 통째로 날릴 만큼 졸음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날에 일부러 기출이나 논술 인강 계획을 추가해서 너무 졸릴 때는 인강을 보며 잠을 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강을 다 듣고도 기본서를 읽어야 하는데 너무 졸릴 때는 청각을 자극해서 잠을 깨웠습니다.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투력 87,000% 상승하는 메탈 음악, 원펀맨 부금, 진격의 거인 전투 부금과 같이 아주 격렬한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깨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노래를 들으며 공부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집중력을 분산시킨다고 해서 저는 딱 잠 깨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고, 잠이 깼다 싶으면 바로 끄고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단권하는 형광펜 공부법을 활용했습니다. 노란색은 정의와 중요한 설명의 밑줄을 그었고요. 하늘색은 교사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교사가 해야 하는 것을 따로 색깔로 구분한 이유는요. 요즘 교사가 지원해야 하는 것, 교사가 할 수 있는 활동 이런 게 문제로 많이 출제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틀린 것 찾아쓰기, 고쳐쓰기 대비용으로 주황색으로 부정 표현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연두색으로 예시 같은 부분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예시를 보통 지문에서 예시를 보고 이론적 용어로 도출해야 하는 문제가 간혹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민쌤 설명을 필기할 때는 제트스트림 색깔 볼펜을 써서 위에 분류 기준대로 필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구분해서 단권화를 한 이유는요. ADHD 증상 중에 제가 난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독증 때문에 책을 읽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색깔로 정리를 하니 제가 지금 어느 영역에 무엇을 읽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추후 회독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요약하게의 기출 강의를 듣고 요약하게의 필기를 옮겨두었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보다 기출에서 필기를 더 열심히 했을 정도로 자세히 들었습니다. 민쌤이 수평적 연결 등 고난이도라고 하시는 문제나 제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하나도 빠짐없이 요약하게 옮겼고, 이 필기는 문풀반과 모고반 때 계속 회독하면서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필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스밀란스키의 사회극놀이 중거 영역인데요. 상위 의사소통, 가자카 의사소통, 역할 이행 이 세 가지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때 민쌤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필기를 해놓았고요. 그리고 예시가 되는 문장, 그리고 민쌤이 필기로 도식처럼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 그림도 똑같이 따라 그렸습니다. 옆에 제가 헷갈려하는 문장과 왜 헷갈렸는지 분홍 색깔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고, 옆에 더 자세하게 이론적 용어를 추가하여 필기를 하고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 출제되었던 반두라 역할 또래가 모델로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쌤이 설명하실 때 난이도 상이라고 하셨고,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답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험 현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순서적 접근에 대해 필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개론 영역을 읽거나 누리과정, 교육과정과 같은 인간 전용 강의를 듣고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직강 복습만 다른 인강이나 그런 거 추가 안 하고 직강 복습만 계획해두고 남은 시간은 한 주 동안 다 하지 못한 공부를 보충하는 시간으로 비워두었습니다. 실제로 기본서를 읽다 보면 시간이 많이 할애돼서 계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서 이 비워둔 시간을 실제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끄럽지만 이론반 시기에 치질 수술을 해서 2주를 아예 통으로 쉬었고요. 쌍꺼풀 재수술도 해서
일주를 아예 통으로 쉬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기보다 '아 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신나게 쉬었습니다.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게 저의 1년 내내 공부에 있어서 멘탈 관리에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문풀반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풀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독의 오류에 빠지지 말자. 이번 주 공부하는 영역도 다 맞출 수 없잖아? 아직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시간이다." 입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누적 복습보다 그 주차 범위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초수 때는 이론반에서 다뤘던 기출 영역 말고는 민쌤 문풀에서 풀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쌤이 짚어주신 문항을 먼저 오픈북으로 풀고 해설을 들으며 복습했고, 그 이후에 다른 남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저는 오픈북으로도 분명히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은 문풀반 때 안 풀리는 것에 대해 좌절하시지 마시고 오픈북으로라도 천천히 접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수, 삼수 시절의 루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예술 경험, 다음 주에 자연탐구 문풀을 한다고 칠 때 목요일에 미술, 금요일에 음악 문제를 전부 풀고 토요일에 직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월요일에 미술, 화요일에 음악 오답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공부는 하지 않고 문제 풀거나 오답을 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았습니다. 건강안정 같은 경우에는 집 가기 전에 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잘 보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수요일에는 해당 영역 요약하게 회독을 했는데요. 오답 노트를 요약하게 적어두었기 때문에 회독할 때 오답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월, 화, 목, 금 거의 모든 시간을 문제를 풀고 오답하는 데 썼고 이때 회독이나 누적 복습 썼습니다. 그리고 이때 회독이나 누적 복습, 인출에 대해 불안해하시는 선생님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는데요. 저는 문풀 과정과 인출이 절대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 오답 과정, 문제 푸는 과정과 오답 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인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냅다 백지에다 인출을 하는 것보다 여러 조건과 사례에 맞춘 인출이 우리 시험에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들도 문풀 시간에 문제 푸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오답 방법은 이렇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오답만 할 때 확실한 근거로 맞힌 건 빠르게 넘기고 틀린 건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암기 부족으로 틀린 건 보라색 볼펜으로 요약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았어도 지문 속 사례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면 초록색 볼펜으로 요약하게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민쌤 모범 답안과 제 답안을 비교해서 제가 키워드를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또한 보라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서술할 땐 이 키워드를 꼭 써야겠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채점을 하다 보면 유독 잘 틀리는 빵꾸 영역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엔 과학에서 과학과정 기술 예측하기와 추론하기를 구분하는 거나 언어에서 그림책 읽기 발달 단계 구분, 브래드 캠프 로즈 그란트의 촉진하기 지원하기 구분 이러한 것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건 요약하게 적기에 공간도 부족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워드로 표를 만들어 지문에 나온 모든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론 용어와 1대1로 연결한 뒤 요약하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한 페이지처럼 마치 요약하게 한 페이지인 것처럼 활용하며 회독했습니다. 이렇게 요약하게 옮겨 놓으니 모고반 때 굳이 문풀책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계속해서 저의 오답을 회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형광펜을 적고 촉진하기에서 환경 제공을 한다는 것은 이거구나.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환경 제공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의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이론반, 문풀반, 모고반 모든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이론반 때 이해하고 문풀, 모고 때 적용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저는 문풀, 모고반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론반 때 이해되지 않던 게 이해되는 아하의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론반 때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냥 눈에 익숙한 정도로만 봐두시고 그때는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저의 모고반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고반 루틴으로는 토요일에 직강에서 모고 풀고 해설 듣고 끝나고 타강사 A의 모고를 하나 더 풀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타강사 B의 모고를 하나 더 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답은 일요일 저녁에 하거나 월요일, 수요일 오전 시간을 활용하여 나누어서 진행하였고 역시 모고반 때 틀린 부분 또한 요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을 오답에 활용하다 보니 전 영역 1회독을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개론 요약하게와 강론 캘린더, 그 다음 주는 반대로 강론 요약하게를 읽고 개론 캘린더를 보는 방식으로 로테이션 회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약하게는 한 번 읽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 반면 캘린더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한 과목을 끝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개강문 중 하나를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교육과정 영역이나 누리과정을 메인으로 회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 저는 요일별 공부 순서를 계속 바꿔가면서 편식 없이 골고루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월요일이 가장 컨디션이 좋았고 목요일은 아픈 날이 많더라고요. 근데 신이사 예자 순서대로 계속 하다 보면 신체 운동 영역만 계속 공부를 잘 하게 되고 뒤에 공부하는 예술이나 자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는 신이사 예자 순서대로 하고 다른 주에는 뭐 자예사, 의신 이런 순서로 바꿔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강론에만 공부를 치우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고득점을 가르는 진짜 킬러 문제는 지난 4년간 발달, 부모교육, 교사론과 같은 개론에서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독할 때 개론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는 모고 첫 주에 문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풀반 때도 그렇고 모고반 때도 그렇고 계속 실수를 하다 보니 이게 더 이상 저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수 때는 ADHD 약물을 처방받았고 실수를 줄여나갔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대학교 2학년 이렇게 2번 진단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ADHD인 것 같다, 약을 먹어야겠다라는 결심을 빨리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약을 먹은 뒤로 실수로 문제를 틀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전 연습 같은 경우에는 대문항 하나당 답안 작성까지 7분 정도 걸리도록 시계를 보며 연습을 했습니다. 보통 난이도의 경우에는 7분, 쉬운 난이도는 5분,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배하여
최종 70분의 시간 중 5분에서 1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남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초수 때 민쌤 모고만 했고 재수 땐 강사 하나 더 추가, 그리고 삼수 땐 2개 더 추가해서 병행을 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타강사를 병행하는 것은 메인 모고 점수가 안정적일 때, 그러니까 최소 교육과정 점수만 두고 봤을 때 50점에서 60점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수가 나오지 않는데 범위만 넓히는 것보다 민쌤 모고에 충실하며 오답을 잘 정리하는 것이 성적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점수가 안정적으로 50점에서 60점 이상이 나오시는 분들은 모의고사를 병행하며 민쌤이 다루지 않는 문제도 눈에 잘 익혀두면 1, 2점이라도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전에 임용고시 카페를 통해 받았던 질문으로 Q&A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지난 1년간의 공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반 때 개념 공부법이 궁금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읽으면서 계속 책을 보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발문이 나오면 이 문장을 활용하면 되겠다와 같은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장 한 장 읽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론반은 그러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개인적으로 2단 독서대를 활용을 했는데 밑부분에 개요도를 두고 아랫부분에 기본서를 두고 읽으며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 거지 상기시키며 읽었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구조화도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처음 기본서를 읽으시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하는 순간이 종종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러신 분들은 개요도를 옆에 두고 같이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론반 때 문풀 병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험에서 문제 해석력이 부족했던 거라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문풀이 주가 되기엔 이론반에서만 할 수 있는 공부를 놓칠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읽고 생각을 확장하는 공부의 시기는 이론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초수, 재수, 삼수 공부 차이가 있나요? 기본적인 흐름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차이라면 삼수일 때 오히려 힘을 빼고 공부했다는 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힘을 빼서 합격한 게 아니라 초수, 재수일 때 순공 10시간 이상과 같이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빼고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화, 복습, 암기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구조화는 크게 구조화만을 위한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호도를 옆에 두고 기본서를 읽다가 요약하기로 넘어오니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요약하기를 읽을 때 세부 내용 암기만 중시하다 보면 큰 제목을 보아야 하는 걸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제목이 곧 발문이 되고 써야 하는 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습 같은 경우에는 누적보다 그 주차에 나간 수업 나간 부분을 확실히 한다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누적이란 건 기본서만 누적해서 읽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문풀에서 누적되는 게 있고 모고반에서 누적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 공부에만 충실했습니다. 암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제를 풀면 외워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죽도록 안 외워지던 게 기출이나 문풀에서 틀리면 바로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켈리 쌤이라고 예전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틀려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저는 그 노래를 상기시키면서 항상 문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지 쓰기는 전 영역을 하기보다 그림책 읽기 발달 단계와 같이 단계명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안 외워지는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문자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진행하기보다 한 10개 이내 정도로만 만들어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초점에 두고 공부했나요? 저는 밀리지 않는 것을 가장 초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밀리는 순간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적 복습보다 그 주차에 나간 수업을 복습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밀리지 않을 때 꾸준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임용고시라는 것 자체가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내가 밥 먹고 화장실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상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렇게 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스터디를 하셨나요? 1차의 경우 모의고사 기간에 추가 모고를 푸는 오프라인 스터디 하나 진행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도서관에서 만나 시간 재고 풀고 마채점 해주는 스터디였습니다. 일요일에 칼같이 쉬던 버릇을 고치는데 좋은 스터디였습니다. 네. 합격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공부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인데요. 형광펜 공부법과 졸릴 때 헤비메탈 들으면서 공부한 거, 그리고 관리용 독서실 다니면서 규칙적인 생활한 거, 기출 바탕으로 경향성 파악한 후 영역별로 깊이 있는 공부, 넓은 공부, 어떤 걸 할지 결정한 것, 그리고 문풀 오답을 요약하게 모아서 회독할 때마다 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 마라 하는 비추점 공부법이 있나요? 의 질문에 대해서는 나의 만족을 위한 기출 분석을 두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초수 때 교사론에서 반면원의 반성적 사고를 물어보는 기출을 제 나름대로 분석한다고 해서 킬리온과 토드넴의 반성적 사고로 한번 풀어볼까? 하는 그런 스타일의 기출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기출 분석을 하는 건 나의 만족을 위한 공부이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출 지문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나올 문제에 대해 예측하는 것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향성을 파악하면 어디에서 확장될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외적으로 기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예측하는 건 예측이 맞지도 않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한 전 영역 백지 쓰기 하지 않은 것이 도움이 됐고요. 밀리고 안 쉬고 달리고 쉰 것에 죄책감 갖고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 것 이런 거는 비추천합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3년, 24년 시험을 올인으로 연달아서 봤지만 1차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용이 내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임용을 포기하고 사립유치원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 후 식당 알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동기의 권유로 다시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작한 공부는 지난 초재수 때와는 다르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험 준비 때는 고시생인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삼수 땐 안 그러더라고요. 아마 사립유치원에서 극악의 경험을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년간 충분히 합격권의 사람이었으나 걔 억가로 떨어졌으니 이번 연도에는 무조건 나의 시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1년간 공부에 임했습니다. 이 믿음이 저를 흔들지 않고 1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다시 도전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이미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은 잠시 고이 접어두시고 걔 억가의 시간은 끝났다. 올해는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1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